잠깐만. 자, 오늘은 여기 저 9장 나갈 차례입니다. 3편, 8일편 9장. 재활, 하래를 오능 언지나 귀 부족직냐이며 은예를 오능 언지나 송 부족직냐는 문헌이 부족고야니 족즉 오능 징지의로리라. 공자 가라사대 하나라의 예를 내가 능히 말할 수 있다 얘기예요. 하나라의 예를 하나라는 인도를 숭상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수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라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기나라예요. 기나라. 우리 기우라는 용어 있죠? 기나라 땅, 기우. 그런데 그 기나라가 그 후손인데, 그런데 후손이 그것을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보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나라가 이게 징험할 징자죠. 징험할 징. 그 증거가 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네? 증험함이 족하지 못하이며 또 은나라의 예를. 은나라는 땅의 도를 숭상한 나라죠. 오능 언지나 내가 능히 말할 수 있으나 근데 송나라가 좋기 징험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은나라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송나라죠.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들고 했을 텐데 공자 당시만 하더라도 춘추 시대니까 뭐 500여 년 역사가 흘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은나라의 예법을 송나라가 전승이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문헌이 부족고야니 문헌이 족하지 못한 부족한 연고이니 족즉 만약에 그게 족하다면 문헌이 족했다면 그러면 나는 능히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자가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문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은 그럴 문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 헌은 바칠 헌자죠. 우리가 헌자를 호피무늬, 호자에 이게 호피무늬, 범호자 호피무늬라고 해요. 범, 가죽.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은 솥 역자예요. 위에 뚜껑, 이 그 안에 내용물, 여기 다리가 둘에다가 요 하나 세 발 달린 솥이에요. 세 발 달린 솥. 솥에다가 개견자를 썼네요. 이게 바칠 헌자예요. 바칠 헌자. 이게 뭔 뜻일까? 솥은 음식물 삶는 기구죠. 거기다가 개를 거기다 받쳐가지고 거기다가 삶아가지고 신에게 올리는 겁니다. 제사에 신에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칠 헌자의 뜻이에요. 근데 제사 때문에 개를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개고기를 바쳤다라고 하는 고사였어요. 지금 우리 현재 예법에서는 본래 제사에 고기를 올릴 때에는 음물, 그죠? 소고기 여기 발굽이 이렇게
쪼개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걸 바치지만 옛날에는 개고기도 바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헌하면은 문헌이라고 했을 적에 요것은 글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요건 그 당시에 현자 사람 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자로서. 자,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왔지만은 사실 이 공자 가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라의 예를 얻으려고 공자가 하나라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기나라니까 기땅이니까 기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이 문헌을 얻지를 못했고 다만 하나라의 때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해요. 하나라의 때 하나라는 인월달 세수 삼은 거죠. 예. 그리고 은나라의 그 문헌을 얻으려고 송나라에 간 거예요. 송나라는 은나라 후인이 세운 나라죠. 은나라 때에 새 어진이가 있었다. 그게 누굽니까? 미자계라고 하는 분이죠. 미자계. 그런데 가서 문헌은 얻지 못했지만 거기서 얻은 건 또 뭐 있느냐? 곤, 건 두 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건곤. 건곤을 공자가 곤, 건 두 편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왜 건곤이라고 하지 않고 곤건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저 주역책에 문헌전 있죠? 문헌. 네? 거기에 건곤편이 있죠? 네, 그것이 요 송나라에 가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이제 은나라 때에 여기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귀장역이에요. 귀장역은 맨 첫 번째 꾀가 뭐였었냐면 곤꾀예요. 곤꾀. 우리 주역은 건꾀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건곤이라고 하지 않고 곤건이라고 딱 말씀하신 대목이 참 유의미합니다. 그게. 여하튼 그때 그러면 공자님이 기장력을 보셨다는 말씀이시나요? 다 보지는 못했겠죠. 다 보지는 못하고 곤건 두 편 얻었다라고 했으니까 곤건 두 편. 그러니까 공자가 문헌만 있으면은 충분히 그 역사를 연대를 딱 댈 수가 있는 예법을 딱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문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편으로는 군자는 어떤 얘기를 할 적에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느님이 어떻고 근거 없는 얘기는 군자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학이에요, 실학.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 공자가 생각하는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치세의 도구, 방편, 수단, 그죠? 그만큼 이해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재활. 체자 기관 이왕자는 불욕 관지의로라. 공자 가라사대. 여기 채자가 큰 제사 채자입니다. 큰 제사. 여기 보면은 볼시변에 상제, 임금제자를 썼죠. 임금제자를. 그러니까 천자가 지내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채제사는 자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이미기자에 물될 관자를 쓴 거예요. 물될 관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될 관자는 뭐냐면 강신예를 말하는 겁니다. 강신예. 강신예가 뭐냐면 제사를 지낼 적에 우리 제주가 맨 처음에 신우이 앞에 나아가서 향불을 사르죠. 이게 분향예예요.
향불 사르고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 향불 사르는 의식은 혼을 부르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백을 부르는 의식이 뭐냐면 혼백할 적에 백을 부르는 의식이 뭐냐면 이게 강신예입니다. 술로서 강신예를 행하는 거예요. 차디찬 음기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강신예를 행하면 이제 비로소 분향 강신으로 혼백이 딱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참신예를 행하는 겁니다. 신에게 참여한다, 참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강신예를 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까다로운 예법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순서에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제사는 이미 강신주를 따름으로부터 이왕 이미 이제 거기 지나가는 이거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왕자는 그 뒤부터는 나는 복귀를 원치 아니하니라. 그 뒤로는 뭐 잡다하고 또 사람들이 정성으로서 이렇게 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아마 공자께서 이제 노나라에 이제 거기 아마 태묘에서 이렇게 체제사를 아마 지냈겠죠. 체제사를. 근데 노나라는 제후국인데 체제사를 못 지내죠, 사실은. 못 지내는데 왜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얘기를 했느냐. 노나라는 문왕의 넷째 아드님 주공이 세운 나라예요. 주공이 직접 여기 오지는 못했지만 주공의 아들 백금이 제후가 됐죠. 그 뒤로 주공의 공훈이 크다 보니까 주나라에서는 노나라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체제사를 지내도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체제사를 지내온 거예요. 체제사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벌써 주나라도 예법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리 공훈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허락한 것이며 또 노나라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남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 개손 씨가 실세를 잡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대부 신분에 막 체제사 비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는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속 사정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체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나라의 시조는 어떻게 되냐? 노나라의 시조는 주공이에요. 주공. 그러니까 주공을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를 지내는데 이 주공의 근원 어디냐? 주나라, 문왕, 저 천자국.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이제 아마 체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문왕을 제사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주공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나라에서 체제사 지낸다. 주나라의 시조는 어떻게 되냐? 거기는 시조가 누굽니까? 어쨌거나 문왕이지만 이게 한 500년 역사가 지나왔으니까 문왕이지만 문왕의 시조는 후직이에요. 후직. 그러니까 후직을 제사하면서 문왕을 배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제사가 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자가 보일시변에 이 상제제자를 쓴 거예요. 네? 상제제자. 아마
내 나라에 아마 이제 주나라로서 얘기한다면 주나라의 시조는 문왕이죠. 그렇지만은 문왕을 배양을 하면서 혹은 여기 이제 신에게도 이제 우리 만물의 근원은 상제고 나의 근원은 시조로 보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그러니까 상제를 제사를 지내면서 나의 시조인 문을 거기에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배양. 이게 체제사가 갖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볼시변에다가 신명을 뜻하는 볼시변에다가 상제할 때 쓰는 제자를 쓴 겁니다. 자, 혹이 몬체 지설한데 재활 부지야로라 지 기설자지여 천하야에 기여시 저사호인저 하시고 지 기장하시다. 그러니까 이 체제사가 천자가 행하는 제사인데 일반인들은 이걸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하니까 혹이니 체제사의 그 이제 설을 묻자, 물은데 공자 가라사대 나 알지 못하겠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 이건 천자만이 죄를 지내는 건데 내가 안다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거? 잘못하면 이거 불경죄로 대표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서 지 기설자 그 설을 아는 자, 그 설을 아는 자는 천하에 있어 기여시 저사혼저 그것이 여자는 마치 뭐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시저사 여기 이사자 이것 그렇죠? 이것을 보는 거와 같노라 하면서 지 기장하시다. 그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었다니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가리킬 지자죠. 우리가 이 손바닥 장자죠. 손바닥 장자. 요렇게 하면은 손톱조자고 엎어져 있으면 손톱조자고 요렇게 하면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손바닥 장자가 숭상할 상자에다가 손수자 쓴 거죠. 손을 갖다가 요 손바닥 높이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손바닥을? 아니 그게 그만큼 다스리가 이게 뭐냐면 체제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 보는 것처럼 쉽다는 얘기예요. 손바닥 보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12장 제여제하시며 제신여 신제러시다. 우리 제사제자는 육달월변에다가 또자에 보일자 썼죠. 그러니까 손으로 고기를 잡고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뜻이 제사제자죠. 여기 이제 제사제자와 귀신신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앞에서 얘기한 제사제자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뜻이고 제신은 이건 조상 이외에 다른 신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여제하시며 제사를 지내매 마치 계신 듯이 하셨으며 이런 뜻이에요. 공자께서 그 얘기는 뭡니까? 마치 신명이 여기 강림하신 것처럼 이렇게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을 제사 지낼 적에 마치 같은 여자는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신이 계신 것처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극정성을 갖고 제사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용책에도 거기 귀신장에 부미지현인이 은미한 것이 호려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정성성자를 썼어요. 성지불가음이 여차변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성 여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정성도 없이 그냥 하면 신이 올 리가 없다는 얘기요. 재활. 오불여제이면 여부제니라. 내가 불여제. 여자는 참여한다 하는 여자예요.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부제니라. 마치 제사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신과 나는 같은 동기지간이에요. 제사, 조상 신과 나는 같은 동기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운끼리 서로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낼 적에는 이게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조상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이 이렇게 감응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가면 안 지낸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다음에 13장 왕손가 문활. 이게 왕손가, 여기 가짜가 옆에다가 인변 쓰면은 가격 가짜죠. 값 가짜죠. 예. 근데 여기에 어떤 장사하는 뜻으로 말할 때는 고라고 읽어요. 고라고 읽는데 성을 말할 적에는 가라고 읽어요. 우리가 가시도 있는 거 혹시 아실려나요? 가시? 예. 성을 말할 때는 가라고 읽고 어떤 장사라든가 이런 뜻으로 말할 적에는 고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왕손가 문활. 여기 미여오론 영 미여조라 하니 하우야 있고. 이 왕손가는 우리나라 대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예요. 지난번 제가 더블여자 극이자와 차라리 영자를 써보면은 뭐 할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수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여오, 미자는 아첨할 미자예요. 계집녀변에 눈썹 미자. 아마 아첨할 때는 어떻게 눈썹이 이렇게 한 모양이죠. 오자는 저기 아랫목 오자예요. 아랫목. 여기 오자 쓸 때 이렇게 쓰죠. 진면자에다가 여기 분별할 변자를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이게 큰 대자를 썼지만은 이것이 이 큰 대자로도 이렇게 우리가 뜻을 살리기도 하고, 또는 두 손 잡을 공짜, 두 손 맞잡을 공짜예요. 이게 두 손 맞잡을 공짜 밑에 이렇게 썼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 안에 다른 것과 구별을 해서 두 손으로 아주 공손히 받드는 그 뜻이 이게 아랫목 오자인데, 이게 뭐냐면 요 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심오하다 뭐 이럴 때 이 오자 쓰죠. 이 오자 씁니다. 여기에 이 우리가 건축 구조에서 요 아랫목 오자는 우리가 뭐 아랫방 따뜻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집을 졌으면은 대개 동남쪽 방향은 어때요? 동남쪽 방향은 양기가 밝은 곳이죠. 그래서 대부분 대문을 낼 적에 동남쪽에다 많이 내요. 동남쪽에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동남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 남쪽을 향하고 있지만은 동남쪽에 저쪽 맞은편 쪽에 있는 곳이 서남 쪽이에요. 서남 쪽. 네? 서남.
네. 서북이라고, 예, 그렇지. 서북이라고. 예. 서남이 아니라 서북. 서북방 쪽이 뭐냐면은 거기는 한참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적이 드문 곳이야. 거기에 누구를 매시냐면은 조상신을 매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늘 조용한 곳이야. 아늑하면서도 조용한 곳. 거기다가 신주를 옛날에는 그렇게 매셨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가장 존귀한 분을 매시고 있는 것이죠. 신주로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아랫목 신에게 신주를 받드는 매신 곳.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하고 차라리 영자 썼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아랫목 신에게 아첨할 바에는 잘 보인다는 얘기죠. 아랫목 신에게 아첨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 조자는 부엌조자예요. 부엌조자. 우리 부엌조자도 이렇게 쓰죠. 부엌조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게 구멍혈이에요. 진면자 이렇게 쓰면은 구멍혈자고 여기다 흑토자를 썼어요. 흑토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게 뭐냐면 맹꽁이 맹자. 맹꽁이 맹자는 이렇게 써요. 긋고 쫙 긋고 쫙 긋고 요 딱 닫고 쓰고 맹꽁이 맹자. 이게 부엌조자예요. 왜 부엌에다가 맹꽁이 맹자를 썼을까? 이게 붓두막이에요. 붓두막. 아궁이. 아궁이를 보면 이렇게 구멍혈자가 있으니까 아궁이죠. 아궁이고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죠. 흙으로. 근데 그 모양이 아궁이 모양이 맹꽁이 모양이에요. 맹꽁이는 여기 어때요? 머리가 크고 여기는 뭐야? 몸뚱아리가 커. 거기 아궁이 불 때는 곳 아궁이 보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은 그거 알라나 모르겠네. 아궁이. 예? 보여주셨어요. 글쎄 말이야. 그게 올려져 있는 솥이 올려져 있는 모양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 구멍이 있는 모양인가요? 거기는 본래 솥도 올려놓고 하니까 이제 아궁이가 이제 이렇게 입이 있지만 안에가 이렇게 좀 더 넓지. 안에가 넓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꼭 이게 맹꽁이 모양이야. 맹꽁이. 그 안에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붓두막 조자로도 하고 부엌 조자로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조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예. 약자로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제 제사를 지낼 적에 물론 내 조상한테 물론 제사를 지내지만은 옛날에는 붓두먹에도 신이 있다라고 하고 뭐 대문 뭐 이렇게 대청 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그 한 해에 사시사계절을 통해서 그 절기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여기 잔주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왕신은 부엌. 그렇지. 조왕신이 바로 이거지. 부엌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조왕,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내 조상신에게 제를 지낸 거예요. 금원에 먼저 지내는 거. 아니지. 우선 부엌신부터.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이제 부엌신이 이게 오사 중에 하나라고 여기 써 있어요. 오사 중에 하나다. 아까 제가 이 서북이라고 했는데 여기 서남이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랬네. 자, 오사 중에 하나인데 여름철에 이 붓두막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사지 1인이 하 소제야라 여름에 제사 지내는 곳이다. 범제 오사에 무릇 오사를 제사 지내매 먼저 신주를 설치해서 그곳에 제사를 지내고 여름철에는 부뚜막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주를 딱 둬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연후에 시동을 맞이해서 이제 아랫몫인데 조상신에게 제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자면 이 근본은 저기인데 조상신인데 그 사계절마다 이 제를 지내고 나서는 내 조상신에게 또 제를 지내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임금은 저쪽에 귀한 존재고 근본적인 존재겠지만은 이 임금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고 그러면 이 임금을 뵈려면 우선 먼저 권신이 나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요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왕손가가 당시 우리나라 권신이에요. 세도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자가 우리나라를 가니까 왕손가가 요 비유를 한 거예요. 직접 나한테 잘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뭐하니까 그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아니 아랫몫신 조상신에게 잘 보일 바에는 차라리 부뚜막신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나한테 좀 아첨하시오 이제 이런 얘기로 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자, 그러니까 재활 불련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획지여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하늘의 죄를 얻으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뚜막신도 중요하고 물론 내 조상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이분들한테 잘한다 해서 이거 어디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획지여천이면 하늘의 죄를 얻으면 내가 빌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소도이 아니라 빌 곳이 없다. 이게 그거네요. 너 먹고 사는 게 더 급하지 않냐? 네? 먹고 사는 게 급하지. 이제 왕손가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 그 나한테 잘 보여라. 더 위에. 아니 우리 사람은 잘 보일 것보다도 지금 당장 지금 나한테 잘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위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주군이든 아니면 그대든 뭐 내가 잘 나한테는 뭐 중요한 존재겠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빌 곳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획지여천 예. 이 부분이 제일 와닿다. 네, 그렇죠. 뭐 현재 우리 사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이제 세력가한테 막 아부하고 붙는다든가 이런 것들. 자, 다음에 14장 재활 주 감어 이대하니 우구코 문제라 오 종주 홀이라. 여기 주나라는 여기 이대는 하나라 은나라 같죠, 그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는 하나라 은나라 이대를 보았으니 볼감자. 이 볼감자도 이렇게 쓰죠. 신하 신자에 사람 인자에 한일자에 그런 명자를 썼죠. 그죠? 이게 뭐냐면 요 인신이라는 자가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이 물을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예, 그걸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혹자는 요걸 누울 와자로도 이렇게 해석도 해요. 인신이라고 하는 자는 누워서도 세상을 근심 걱정해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우리 요순의 도를 하나라가 이어받았죠. 근데 그 하나라의 도를 우리가 하은주 이걸 3대라고 하죠. 3대. 근데 하나라의 도를 손익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건 이어받고 또는 지나치거나 한 것은 또 고쳐서 하나라의 도를 은나라가 이어받았겠죠. 또 은나라의 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나라가 손익해서 더할 건 더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래서 또 은나라의 도를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도는 그야말로 하나라, 은나라의 장점을 다 담아서 아주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는 이 주나라의 제도 문물을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찬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국호 문제라. 여기 우국이라고 하는 것이 빛나는 국자죠. 찬란하구나. 그 문이요. 오 종주호리라. 나는 주나라의 그런 문물을 따르겠노라. 이런 뜻이죠. 주나라의 문물을 따르겠노라. 다음에 15장. 자입태묘하사 매사문하신데 호괄 수구의 추인지자를 지례호와 입태묘하야 매사문이온녀 자 문지하시고 왈시예야니라. 자 여기 자하면은 뭐 공자라는 건 뭐 누구나 아시겠죠.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 태묘에 들어가. 여기 태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종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종묘라고 하고 천자국에서는 이걸 태묘라고 합니다. 천자국에서는 대부 신분에서는 가묘라고 해요. 종묘라는 말 안 쓰고 가묘 집가자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록 노나라지만 뭐 천자가 지내는 그런 제사를 여기 지내는 곳이 있기 때문에 태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태묘에 들어가셔서 매사문 하신대. 근데 그 참 예법에 밝다라고 하는 공자께서 매사 알면서도 매사 물어가면서 이해를 행하시는 거예요. 매사문 하신대. 그러니까 혹인이 말하기를 수구의 추인지자를 지례호와. 여기 추인, 이게 땅 추자예요. 고을 추자예요. 예. 이게 뭐냐면 공자의 아버지가 추땅에서 무인으로 계셨죠. 대부가 되셨어요. 추땅에서. 그래서 공자의 집안을 추인지가다, 추대부가다, 추대부가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추땅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인지자는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이 추인이고 그 자식이 공자니까 추인지가를 누구 숙자 누가 추인의 자식을 지례호와 예를 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이 태묘하야 매사 문이오뇨. 태묘에 들어가서 매사를 묻는구나. 이렇게 이제 비아냥했겠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문지하시고 공자가 들으시고 왈 시예가 아니라 이것이 예니라. 아는 게 익숙한 게 아니고
알더라도 조심하고 삼가해서 혹여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조심 삼가 행하는 것을 예라고 이렇게 공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순임금을 좋아하시는 예? 순임금을 좋아하셔버리나 봐요. 순임금? 자, 다음에 16쪽 자왈. 예. 사불주피는 위력 부동관이 고지 도예니라. 공자 가라사대, 이 활쏠 사자지요. 예, 활을 쏘매 부주피 가죽 피자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죽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위력 부동관이 힘이 여기 과자가 이게 등급 과자도 됩니다. 등급 과자.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 과라는 글자 벼화변에다가 말도자를 썼어요. 이게 왜 등급 과자일까? 빈도가 나눠줬겠죠. 네? 등급에 따라 나눠줬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등급 과자가 됐냐는 얘기예요. 그 옛날 곡식이나 이런 거를 요게 요게 벼화자 이삭이 이렇게 이제 곡식이 연근 거죠. 예. 그러니까 수학을 해서 이게 말로 재는 거예요. 한 말, 두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과, 뭐 서문과, 뭐 무슨 과. 과학할 때.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면 과학은 어떤 등급도 아닌데? 정확하게 재는 거니까. 예? 정확하게 재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과 과학의 특성은 뭐냐면 철학은 어때요? 종합적으로 뭉뚱그리잖아요. 예? 철학은 그냥 이치를 3분의 이치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분석적이죠. 쪼개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과학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과학도 하나의 큰 분야이기는 하지만 과학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학을 되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 되게 분석적인 걸 좋아하고 쪼개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말, 두 말 하듯이 말로서 등급을 이렇게 재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학문의 어떤 여러 갈래로서 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활을 쏘는데 몸신자에다가 마디촌자 썼죠. 우선 내 몸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서 활을 쏘야 되기 때문에 활쏠 사자를 쓴 것이고, 여기에 관역을 뚫지 가죽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활을 쏘는 데에서 그 사람 실력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덕을 본 거예요. 덕을. 근데 이 우리가 활 쏘는 사람 중에 보면은 힘센 사람도 있고 힘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만큼 잘 적중시키냐, 그걸 보는 겁니다. 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동방 이족이라고 얘기해. 구이, 동이족, 이족이라고 해요. 이라고 하는 것이 큰대자에다가 활궁자 쓴 거예요. 대궁지인이다. 우리 동방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대궁지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민족은 대를 숭상한다. 이 대는 뭐냐?
군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군자지국이다. 아, 옛날에 그 설문해자에 보면은 단목제가 그 저 주석을 단 단목제가 유독 동의종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아, 여기는 대를 숭상하는 군자가 사는 곳이다. 오랑캐족을 그렇게 좋게 칭찬을. 에? 그렇지. 남들은 동이, 서융, 남만, 북자 갈 적에 다른 데는 뭐 창 들고 개 같은 민족, 벌레 같은 민족 이렇게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이쪽만큼은 군자 불사지국이다. 그러면서 공자의 그 말씀도 거기다 담아둡니다. 이 공자 사시들 당시만 하더라도 춘추 시대 굉장히 어지러운 세대였었죠. 그런 때였었는데 공자가 그냥 답답하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 떠나가서 저기 그 구이에 가서 살고 싶다. 나 뗏목을 타고 거기 바다 건너가서 구이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한탄하신 대목도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참 당시에는 이 활을 그냥 사람을 해치는 이런 도구로서만이 아니고 여기서 그 사람의 덕을 보는 거예요. 활 쏘는 데에서. 우리가 임금 후자도 있죠. 임금 후자. 이것도 활실자가 이게 제후 후자입니다. 제후 후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후를 뽑는 것도 선별하는 것도 그 사람이 활을 어떻게 쏘느냐 이걸 갖고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로 이렇게 봉작을 하는 겁니다. 사냥은? 네? 사냥. 한양? 사냥. 사냥? 쓰면서 사냥하는 놀이를 했잖아요. 그건 사냥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의례적으로 사냥을 했어요. 농한기 때 사냥인데 사냥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냥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 첫째로 천재를 지내려면은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사냥하는 과정 속에서 포획한 것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이게 전획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딱 맞춰가지고 깨끗하게 잡은 것은 천재 지낼 용도로 쓰고, 조금, 여기저기 좀 맞춰가지고 조금 좀 지저분하다. 그래도 좀 깨끗하다 싶은 것은 이제, 저 외국의 손님들 올 적에 연회에 손님들 접대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고, 지저분한 것은 창고에다가 놔두고 먹을 거리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인데, 어쨌거나 그건 옛날에는 어쨌거나 천재를 잡고서 천재를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냥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무예를 익히는 그 하나의 연습장으로도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후자죠. 이게 임금 후자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걷지면 요건 또 요 제후 요 임금을 사람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 엿볼 후자예요. 엿볼 후. 우리 저 문투에 보면 맹동지제의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신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기체 이게 뭡니까? 기는 기력을 말하는 것이고 체는 몸체자지요. 기력과 몸이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엿듣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마늘 못 쓰면. 요건 이렇게 썼지만은 요건 기다릴 사자예요. 기다릴 사자. 여기에 마늘물을 썼지만은 사실 이런 뜻으로 여기 써이자를 갖다가 써이자 요거예요.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사용할 줄, 쓸 줄 아는 사람을 지금 기다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기다릴 사자예요. 네, 그러니까 요 참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 신분, 덕행 뭐 이런 걸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아이고 하다가 말구나. 아니 잠깐. 잠깐만. 요거 다 안 했네. 자, 그러니까 요 활을 쏘는데 관역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힘이 등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 사람들에 따라서 힘 약한 사람도 있고 센 사람도 있고 그걸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다. 다만 적중을 했느냐 못했느냐, 중정하냐 못하냐 이걸 갖고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옛날 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잔주에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거기 잔주의 주석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에 기왈 한 대가 있어요. 기왈. 그러죠? 여기 기왈하는 얘기는 얘기를 말하는 얘기라는 책.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왕이 극상하시고 무왕이 상나라를 이겼죠. 그죠? 그래서 주나라 세웠죠. 그리고 산군 교사에 이제 군대를 갖다가 이제 흩어리는 거죠. 이제 해산시키는 거죠. 군대를 해산시킬 적에 관역지사 시기라 하니 이제 관역을 뚫는 그런 시합 같은 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거기에서 유래가 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치죠.